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게스트가 두 분 있습니다. 주인공이 두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약간 들러리로 나오신 혜영 언니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할까요? 네. 왜 이렇게 항상 처음 하는 것처럼. 제가 이걸 큐를 말했어야 되는데 네. 이쯤 되면 그냥 알아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아예 아닙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해방촌 비욘세 씨의 친구이자 담비, 여름이, 까비, 케이씨 네. 엄마와 정원이 이모 강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그리고 저희 집에 살고 계시는 김정원 씨 나와 계십니다. 정원 씨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인사를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못 보셨지만 보이는 팟캐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인사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정원이가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거더라고. 지금 정원이가 네. 왜 여기 있는 거죠?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이 지났고 그리고 됐어요, 너무 좀 재미있는 게 지금 저희 시야에도 포에버도그라는 책이 보이는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포에버도그가 코쿤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지금 코쿤북스는 지금까지 비욘세의 광고를 넣었던 어떤 출판사보다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광고료는 한 해만 냈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최고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좋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포에버도그 편을 녹음하고 있다가 중간에 끊고 그때 이제 예전에 징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왔었는데 그 후에 이제 4주가 지나서 저희 집 김정원 씨가 되었습니다. 와, 비욘세 씨 정말 축하드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김정원 씨 너무 축하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꾸 알겠다고. 이럴 거야? 알겠다고 하셔가지고. 사기칠 거야, 자꾸. 안 보인다고? 사실은 그냥 엎어져 있습니다. 우리 보고 있지도 않아, 지금. 관심이 없어요. 노관심. 그때 저희 집에 처음 온 날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관심이 없었다 그랬는데 처음에 왔을 때의 히스토리는 거의 이제 입양 홍보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일단 정원이는 이제 제가 전에 올리브를 임시보호를 하고 나서 미국으로 보내서 지금 뉴요커로서 굉장히 사슴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들어서 사슴이 동네에 있나요? 라고 그때 동네에 있다고. 뭐야. 사슴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원래도 땅 파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 거의 누구 하나를 안 매장할 수 있을 정도로 땅굴 파고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구덩이를 파고 있어요. 세상에 뉴욕까지 가가지고 땅굴을 파고 그래서 너무 좀 신나게 잘 지내고 있고 물론 너무 어떤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시지만은 어쨌든 개춘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퍼피 시기를 저희 집에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춘기여가지고 올리브 가족분들 괜찮으신지 하지만 워낙 지혜로우신 분들이라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나서 임보하는 동안에 썼던 에너지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일단 배구가 시작되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때까지는 좀 쉬고 그리고 내년 한 4월쯤에 본 배구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쯤에 좀 단기로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언니한테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내후년쯤에는 강아지를 가족으로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내년쯤에 누군가가 오면 뭔가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일단 생각이었죠. 그럼요. 생각은 그럴 수 있다. 그럼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올리브가 가고 나서 일단 순천에 가서 배구를 신나게 보고 배구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또 한 번쯤은 울기도 하고 뭐 엉엉 울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막 뭔가 마음이 허전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그 뒤에 추석이 있어가지고 그 전후로 막 이렇게 있다가 중간에 그냥 그
나중에 임시보호하다가 아이들 보내신 분들한테도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보호소 봉사 다니는 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네. 네,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아 맞아 막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많은 애들이 있지. 내가 지금 인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어서 이런 데도 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정말 올리브가 너무너무 좋은 데 갔다는 거는 그 근황 같은 게 이제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뿌듯해가지고 그거는 정말 자연치유가 그런 식으로 됐고 그러고 있던 와중에 온라인에서 어떤 글을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접했는데 사연이 어쨌든 산으로 보내질 상황인 거예요. 좀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이 마당에서 이제 키우셨고, 그리고 그 전에도 몇 번인가 이제 사는 데가 좀 바뀌었던 이력이 있는 아이고, 출산도 했었고, 이제 이런 애가 산으로 보내게 됐다. 왜냐면 그 데리고 계시던 분께서 이제 실내로 이사를 하시게 되는데 근데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좀 걔는 밖에서 키워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지인분이 그거를 보시고 아 잠깐이라도 어떻게든 찾아보겠다 해서 구조자분이 어떻게든 실내에서 키울 사람을 찾으면 거기로 보내도 되겠냐 했는데 전에 생각할 때는 산으로 보낸다는 게 너무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정원이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얘기를 누군가 제안을 주셨을 때 아 그러면 실내에서 받아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봐라 라고 해주신 것도 그냥 그 뭐 바꿀 수 없는 상황 안에서는 그나마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처음에는 아 누군가 나타나겠지 했는데 계속 안 나타나서 추석 그 기간에 저희 엄마한테 한번 그걸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대. 얘 진짜 얘가 지금 산으로 보내진대.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저는 올리브에 이어서 이런 짜장주둥이 어구리상을 좋아합니다. 맞아. 비슷한 계열이에요. 그래서 짜장주둥이 어구리상을 보고 아유 얘 어떡해. 근데 뭐 나타나겠지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추석이 끝나면 산으로 보내질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이제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만약에 없으면 어쨌든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니까 한번 저희 집에 보내시라 라고 했는데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외 배변을 하는 애여가지고 인보처가 구해질 것처럼 연락이 왔다가도 또 그 얘기 듣고 네, 무산되고 뭐 정말 실내 배변 전혀 못하나요? 해가지고 좀 안 되고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게 왜 문제인가?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산책은 하는 거고 거기에 뭐 추가로 배변용 산책을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산책이 원래 3-4번씩 하니까 그러던 차에 오기로 얼마 안 됐을 때 또 장염이 걸린 거예요. 세균성 장염에 걸려서 그래서 구조자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애가 컨디션이 다른데 건강한 상태가 아니어서 장염이기 때문에 약도 챙겨 먹여야 되고 이런저런 상황인데 그래도 괜찮으시겠냐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럼 당연히 더더욱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애가 지금 아픈데 그럼 지금 사무실에서 보호를 하고 계시는데 어디 실내 집으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보를 구하신 거니까 아니 그러면 사무실에서 걔가 어떻게 그렇게 혼자 밤을 보내고 그렇게는 안 되니까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때 저희가 포에버 도그를 녹음하는 중간에 왔어요. 그날 맞아. 그때가 벌써 그러니까 한 달 하고도 한 일주일 됐을까요? 맞아요. 맞아. 그때 기억나요? 그때 언니는 어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 혼세 씨한테 그런 얘기를 미리 이제 들었으니까 이러이런 상황이고 뭐 아기가 언제 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딱 처음 봤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연약한 아기인 거야 진짜. 그냥 연약하고 부끄러움 많고 그러면서도 계속 조금씩 곁을 내주고 그냥 너무 착하고 연약한 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간에 녹음하다가 애기 보고 나머지 녹음하고 집에 갔는데 한 번 그렇게 본 거잖아요. 잠깐 몇 시간. 근데 계속 그 뒤로 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한 달만 데리고 있으면은 중간에 애기 보러 몇 번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 진가 시절 지금 구신가 현 정원 뭔가 이 주는 그 고유한 분위기가 엄청 사람을 사로잡는 아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부터도 좀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첫 만남이. 저는 그랬어요.
너무 신기한 게 재하 언니가 왔을 때도 왜냐면 저는 음. 이제 정언니가 집에 오고 나서는 100% 홈 레코딩을 했거든요. 다 바꿔서 네. 얘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근데 그때 재하 언니가 보고 펑펑 울다 갔어요. 왠지 눈을 보는데 눈물이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 펑펑 울면서 뭐 물론 얘를 붙들고 엉엉 울고 이러진 않았지만 보면서 계속 눈물 닦으면서 왜 이상하다 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희 엄마도 데려갔을 때 계속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 근데 내가 엄마 얼굴을 그렇게 자꾸 들이대면 두려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임보자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런 사회화도 있잖아요. 그쵸. 특히 정원이는 그 전까지 실내 집에서 생활을 안 해봤던 애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그 당시에 한 달만 달이고. 있기로 했는데 장염이 걸린 상태로 왔고 그리고 한 달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그 구조자분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성화를 할 거면 한 달은 정확히 우리 집에 있을 거니까 그냥 빨리 하면 어떠냐. 그리고 얘가 적응을 되게 빨리 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안정된 것 같으니까 중성화를 하면 어떠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구조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얘기 해줬을 때 너무 고마웠다고. 그걸 언젠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했다가 아 그러면 중성화 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먼저 얘기를 일단 해서 중성화를 하고 시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는 없었는데 어쨌든 실내에서 사람들이랑 막 부대끼면서 살았던 애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보여주고 네, 적응도 빨리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저희 엄마가 너무 그렇게 귀여워하시길래 이제 엄마한테 닭가슴살 삶은 거를 이제 간식으로 제가 챙겨갔던 걸 주면서 이제 하나씩 주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하나씩 주면서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제가 눈 마주치면 주라 그랬거든요. 사람이랑 교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눈 마주치면 어휴 눈 잘 마주치네 하면서 이렇게 주더니 저희 엄마가 뭐 혼세가 너한테는 잘해줄 거야 하면서 할머니한테는 못되게 하지만 너한테는 잘해줄 거야. 또 제 마음에 들어요. 뭐 제가 무슨 뭐 걔들한테는 잘해줘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의 이 모든 말씀은 세상 모든 어머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요. 나한테는 저렇게 하지만 너한테는 잘해줄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엄마가 전에 올리브를 데리고 갔을 때는 아유 정들면 어떡하냐 빨리 좋은 집 보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엄마가 이상하게 얘한테 막 이렇게 주면서 좋은 집 찾아가야지 하면서 아무도 안 데리고 가면은 혼세라도 책임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가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신기하다 그러니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왜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언젠가 키울 거라는 건 알고 있었대요. 언젠가 키울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얘 눈을 보니까 너무 뭔가 그러니까 엄마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누군가를 키울 거면은 정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부담이 될까 봐 이제 얘기는 안 했었던 거고. 그래서 신기하다. 네, 신기해요. 아니 정원이가 이렇게 막 계속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네. 눈을 많이 마주치고 쳐다보고 막 이렇게 쳐다보면 마음속으로 보지 마. 정든다. 보지 마. 막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혼세 씨를 인보할 때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뭐 맞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혼세 씨가 인보 지금 이제 엄마가 됐지만 네. 인보를 하는 동안 저희 집에도 데려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도 강아지들이랑 실내에서 지내는지를 봐서 네. 뭐 다견 가정으로 입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가능성을 다 봐야 되니까 데리고 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집에 들어오면 아이가 처음에는 그냥 뭐 냄새 맡고 집을 관찰하다가 그냥 곧바로 그거는 뭐 얘한테는 5분 이상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혼세 씨 옆에 앉는데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앉아서 계속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 찢어지게 쳐다봐. 네. 왜 저러지? 뭔가 요구하나? 근데 그것도 아니야. 맞아요. 그냥 계속 쳐다보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막 진짜 엄마 바라기처럼 네. 너는 내 사람이다 이런 느낌으로 네. 계속 지금 눈치챘어? 내 눈빛 읽었어? 약간 얘가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뭐 올리브도 당연히 너무 사랑스럽고 다 그렇지만 뭔가 얘가 더 막
그런 이 집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맞아. 이 가정이 얘한테 너무 필요로 한다. 약간 올리브는 난 어디서는 잘 살 수 있거든. 맞아. 너무 우리 올리브 굉장히 독립적이고 근데 맞아. 이 아이는 꼭 이 집이어야 돼. 이런 눈빛을 계속 발사하는 느낌? 물론 이것도 사람의 조금 과한 해석일 수는 있으나 네. 그 눈빛이 진짜 그랬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 처음에 딱 보고 생각날 때도 너무 예뻐서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알 수 없는 그냥 또 보고 싶다. 약간 그냥 한 번만 보고 그렇게 헤어지기에는 너무 얘랑 아쉽다. 네. 막 뭔가 좀 인연이 시작된 것처럼 벌써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나중에 혼세 씨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네. 입양 의사를 얘기를 했을 때 네. 궁금했어요. 본인 스스로 네. 혼세 씨가 생각했을 때 네. 이게 언제 내가 깨달았는지 입양 의사가 내 스스로 있다는 거를 때로는 이렇게 빨리 못 깨달을 때도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깨달은 지는 오래됐는데 얘가 너무 저한테는 귀하니까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대로. 네, 더 좋은 데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거기부터가 과몰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올리브를 키울 때 느꼈거든요. 키울 수 있겠다. 충분히. 반려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주변의 친구들도 야 너는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 그럼요. 옆에서 봐도. 네. 그리고 일적인 것도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고 집으로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고 하다못해 지금 팟캐스트도 이제 홈 레코딩으로 다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2, 3인이 있는 집보다도 같이 보내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왔을 때 그냥 제가 강박적으로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임보를 하던 사람이 입양으로 이어지는 게 스토리상으로는 되게 아름답지만 어쨌든 나는 지금 완전 준비가 됐어라고 느꼈을 때 그때 가족을 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리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그 순간 왜냐면 올리브 때는 그게 맞았거든요. 네. 뭔가 임보자가 특히 이제 내가 헤어지기 싫다는 이유로 입양을 하는 것은 안 된다. 내가 얘한테 실제로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나는 얘를 놓지를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입양을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올리브가 입양을 갈 때는 정말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허전한 건 허전한 거지만 지금까지도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얘가 왔을 때 한 내년 내후년 정도 생각을 했으니까 그냥 계속 머릿속으로 지금은 입양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를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동물병원을 갔는데 지금 정원이가 눈 안에 약간 그 시야를 가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질환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좀 추적해서 보긴 봐야 된다. 뭐가 염증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예전에 어떤 아팠던 흔적 같은 게 이제 남은 건데 양쪽에 그게 조금씩 어느 부분씩 있고 그게 시야 일부를 가리고는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추적해서 봐야 된다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럼 내년쯤 해야 되나? 내후년 이런 생각을 하면서 6개월 단위로 하면 되겠죠.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지금 치아도 하나가 깨진 치아가 있어가지고 신경까지 다 죽어있는 치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치아를 치료하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막 꼬치꼬치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해보면은 그랬던 것 같다. 이거를 얘가 눈이 안 좋으니까 그럼 그거는 돌봐줘야지. 근데 만약에 진짜 임보만 생각했으면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공고문에도 써야겠지? 미리 말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치과 잘하는 병원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걸 막 어렴풋이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임보를 할 때는 제가 너무 걱정이 많고 그리고 퍼피다 보니까 가르쳐줘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았고 손도 많이 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손이 많이 가는 것보다 저 스스로가 너무 불안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이기도 하고 애기는 어리고 이러니까 손이 많이 간다고는 하지만 손 가는 거는 사실 지금 정원이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정원이는 지금 그 당시 올리브보다 산책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걸로 따지면은 더 가고 덜 가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음가짐 같은 것도 전에는 예전에 영노자에서 무슨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이제 맨님이 우리 애들은 되게 대가족이었으니까 네. 그 고양이도 많고 강아지도 맞아, 많았으니까 많이 키우니까. 네, 다 같이 애들이 뛰어나올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약간 눈물이 막 그렁그렁했던 게 우리 올리브는 외동인데 그럼 친구들이 안 뛰어나오나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불안하고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야. 너무 이상한 사람인 거야. 그때는. 근데 그때 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이런 어린애를 보면서 무지개 다리 건널 때 생각을 해서 벌써 슬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올리브를 제가 입양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임보하는 분들은 한 번쯤 상상을 해보거든요. 얘가 우리 집에 계속 살면 어떨까? 근데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했던 게 너무 슬퍼. 지금 입양 가는 것도 너무 슬픈데 무지개 다리 건너는 거 생각만 너무 슬퍼. 감당할 수 있는 슬픔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입양자분한테 입양을 보낼 때 어떤 이런 약속돼 있는 슬픔까지도 같이 이제 보내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진짜 올리브 입양하시는 분들도 막 그런 애들이 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미리 얘기했을 때도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얘를 봤을 때 근데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된다면 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얘가 나중에 무지개 다리 건널 때. 그래서 그 전까지 계속 좋은 집에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느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 쟤는 어떻게 너만 쳐다보냐. 네. 쟤는 어떻게 뭐 집생활을 해본 애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그리고 생각해보면 얘가 되게 힘든 것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오자마자 친해지기도 전에 병원에 데려갔고 전신 마취를 시켜서 수술을 했고 그 뒤에 애가 무서운데 병원을 계속 데리고 가고 했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냥 나를 병원 데려가는 무서운 데 데려가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계속 그렇게 의지를 하고 이제 이러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너무 감사하게 이제 장기 임보자분이 이제 임보를 하겠다는 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도 저도 장기로 이제 갈 때까지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어쨌든 장기 임보자분은 될 때까지 데리고 있겠다라는 거였고 저는 연말 정도까지는 확실히 데리고 있을 수 있고 그 뒤에는 어떤 기준이나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상태에서 장기 임보자분께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데리고 가겠다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때 언니도 같이 있었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때 계속 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붙어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자기를 가운데 두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정원이가 저희 집에 남겨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한 구도로 몇 시간을 있고 나서는 내가 또 옮겨지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저를 쫓아다니고 원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근데 그 쫓아다니는 게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랑 뭔가 불안해서 쫓아다니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때 너무 불안해하는 거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원래 그때 분리해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얘 자리에 누워서 그냥 이렇게 새우잠 자듯이 같이 자주고 이렇게 했던 게 너무 하루 이틀을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맞나? 네. 내가 얘를 입양할 수 없는 이유는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나보다 좋은 집을 보내주고 싶어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한테 내가 아니라 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보다 좋은 집은 어디일까? 생각하니까 그게 그럴 일은 아닌 거예요. 얘는 지금 네. 나를 너무 좋아하고 네. 나한테 의지를 이미 하기 시작했는데 정원이는 나이가 3살인데 제가 알기로만 집이라고 이제 뭐 마당이든 컨테이너든 살아왔던 데가 한 하나, 둘, 세 군데 정도였고 사무실에 또 2주를 있었고 우리 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옮겨지는 거에 대한 불안이 되게 크고 이런 아이인데 지금까지 되게 아무 문제 없이도 잘 지냈고 우리 둘이 너무 잘 적응해서 이 집에서 그러니까. 네, 전혀 불편함 없이 서로 잘 지내고 있는데 얘를 지금 이런 애를 보내면서까지 보내줄 좋은 집이라는 거는 뭘까? 이제 이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옆에서도 이게 좀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어쨌든 직전에 또 첫 인보가 올리브였다 보니까 이제 올리브 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그 느낌에 어떤 차이가 있기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올리브를 인보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때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이렇게 만나러 오거나 뭐 올리브 얘기를 하거나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 최대한 그냥 키워 이런 말은 최대한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약간 부담이 돼서 네. 그런 부담이 잘못 작용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이렇게 할까봐 뭐 혼세님이 이걸 아기를 못 키우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데 좀 작용을 제대로 못할까봐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스스로가 아 지금은 나는 아이를 인보를 하는 경험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너무 잘 키우면서도 그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정원이는 계속 이게 입에서 막 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너 키울 수 있다. 너 키웠으면 좋겠다. 보면 얘 어디 데리고 가려고 그냥 키워 막 이렇게 내가 도와줄게 막 이렇게 네. 막 입이 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가면은 막 파트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애가 너무 착해. 막 이러고 여기 지금 적응했어. 막 뭐 그렇다고 뭐 포포는 적응 안 했냐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뭔가 이 막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보내는 에너지가 진짜 너무 다정하고 편한 거예요. 일단은. 네. 다정한 것도 다정한 거지만 너무 편하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안정감을 주는 게 네. 보이니까 아, 이 정도면 키울 수 있겠다. 그리고 방금 혼세님이 얘기한 것도 저는 반려동물을 반려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물론 아이들한테 좋은 집에서 막 예쁜 옷도 사주고 막 비싼 음식도 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사랑하는 주인과 같이 있는 게 제일 큰 행복이고 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혼세님이 아이들한테 그 안락된 경제적으로도 뭐 그런 안정된 걸 해줄 수 없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근데 그 이상으로 일단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뭐 집에 20평, 30평짜리 평수 차이를 알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어떤 안락함이 이미 저는 정원이가 그때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와서 지내면서. 그래서 그런 게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언니가 말한 대로 올리브랑 정원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나중에 누군가가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할 때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여건, 뭐 지평수, 뭐 무슨 산책 가능한 횟수, 그리고 애들이 갖고 있는 성향, 뭐 얘가 몇 살이냐, 성견이냐, 퍼피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얘랑 있을 때의 버전의 나를 좋아할 수 있는가, 얘랑 있을 때의 버전의 내가 지속 가능할 것 같은가 이었는데 올리브는 정말 뭐랄까 덕후로 치자면 현생을 다 갈아넣고 집문서 땅문서 다 내놓고 너무 적절한 일. 네, 그러니까 뭐 내 개인적인 삶이 홈마분들 없는 중에서도 굉장히 재무 계획을 잘 채워가지고 대포를 사서 여유롭게 찍고 이번 달은 즐거웠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출이고 뭐도 다 땡겨서 카메라 다 사고 그리고 모든 공방을 다 뛰면서 현생 하나도 안 챙기고 가족이고 친지고 없이 이렇게 뛰는 분들도 아주 극소수지만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쵸. 뭔가 올리브랑 있을 때는 제가 그런 덕후였던 것 같아요. 아주 옆에서 봤을 때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해. 진짜 그랬어. 난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난 괜찮은데? 하려면 할 수 있겠는데? 그랬는데 친구들은 느끼는 거예요. 제가 표정이 달라지고 너무 무리하고 있고 밥을 편하게 못 먹었죠. 맞아. 근데 그게 심지어 올리브가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올리브는 진짜 그러니까 올리브처럼 태평한 애는 없어서 그러니까. 맨날 쉐리 언니가 쟤는 정말 특별한 애다. 쟤는 정말 특별한 애야. 착한 애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얘는 그냥 자고 있는데도 자는 모습을 보는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피곤하지 않을까? 얘는 날 좋아할까? 참 무슨 생각을 할까? 뭐 꿈을 뭘 꾸고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하등도만 되는 그 정도의 천재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정원이는 보고 있으면 이게 한번 또 겪어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둘 사이에 좀 그런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눈빛 발사해서 그런가? 그런가? 계속 발사하잖아요. 얘. 나 괜찮아. 나 이 집 좋아해. 약간 이런. 나는 언니도 좋아하고 이 집도 좋아해. 선수야 선수. 네, 막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같이 있을 때도 되게 안정되고 그리고 전에 올리브도 카페에서도 워낙에 잘 있고 이런 되게 그런 아이라서 여기저기 많이 데려가고 이랬는데 이번에 진짜 신기했던 게 정원이를 데리고 카페를 갔는데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얘가 자고 있는데도 내가 불안 같은 게 많이 없으니까 그냥 얘는 여기 있고 나는 또 나대로 몰입해서 글 한 편을 써서 이제 송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 진짜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작가로 살고 있는 저한테는 그런 아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막 너무 애달파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왜냐면 글을 써야지 사료값을 버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올리브가 보내준 애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네, 올리브는 너무 키울 때 퍼피 치고 그렇게 손이 안 가는 애는 없을 거예요. 워낙에 착하고 차분하고 이런 애라서 내가 막 널뛰고 있어도 얘를 보고 있으면 괜찮고 그리고 내가 막 얘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뭐 덜컹해서 캔넬을 이제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면 들어가고 공항에서도 나는 너무 걱정하는데 얘는 캔넬 안에서 그냥 자다가 미국 가고 맞아.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올리브는 진짜 세상에 그런 애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협조적인 아이였는데 협조적이었지. 진짜 협조적이었는데 그런 애를 데리고 있는데도 제가 굉장히 좀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 번 겪어보고 나니까 이거는 이 정도면 얘네들은 편안해. 그리고 특히 뭐 동물병원 데려가거나 이럴 때도 내가 안절부절하지 않고 덤덤하게 하는 게 오히려 얘네한테 불안을 전염시키지 않는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동물병원 갔을 때도 처음에는 막 접종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 올리브가 보내준 애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짐송님은 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하다. 똑같이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 애가 밥을 안 먹으니까 너무 속이 타고 막 이렇지만 적어도 집에 왔을 때 개복 수술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좀 뒤척뒤척하고 열감이 있으니까 배가 차서 마룻바닥에 있고 이러는데 만약 올리브였으면은 어떻게 뭐 침대에 올려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저는 이제 보고 걔가 제일 편한 자세는 자기가 찾는 거니까 저렇게 개복을 하고 아프고 이러면 최대한 그냥 놔둬야지. 놔두고 그냥 환경만 잘 이렇게 그치. 해주면 되지. 그걸 내가 인간의 언어로 계속 막 이런 애 저런 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쟤한테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냥 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안 쓰고 그 얘기를 했더니 짐송님이 차견이라서 그렇다. 또 차녀 입합이 여기서 또 자녀처럼 정말 차견이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다음에 대단하다. 차견 입합을 한번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을걸요? 그 말이?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얘기를 들어도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정말 임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맞아.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입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또 이렇게 귀한 아이가 와서 맞아 차견이라 그런 거 네. 맞는 것 같아 진짜. 저희 엄마가 처녀입합 인터뷰를 할 때 계속 그랬거든요. 작년은 너무 뭘 몰라가지고 너무 걱정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부모인가 이런 걸 고민하게 되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진짜 더 약간 얘한테 늘 좀 얘를 생각하면 짠하고 미안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차녀는 겪어봤기 때문에 물론 겪어봐서 생략하는 것들이 있죠. 뭐 돌잔치 같은 거 뭐 휘황찬란하게 안 하고 뭐 이러는 것들도 있지만은 근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안정되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거랑 사랑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불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게 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지금도 입학식 얘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입양은 정원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네, 사랑의 크기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정원이의 이 키워지는 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좋은 견주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지금 버전의 제가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저번에 막 반려동물 관련해서 방송할 때도
그 뭐 입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임보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를 꽤나 했었는데 딱 그 표본 네. 지금 아 진짜요. 네. 그게 그리고 저도 이제 저는 임보를 할 어떤 기회가 없이 반려동물을 먼저 키웠는데 다행히도 동물을 이제 반려해본 파트너를 만나서 이제 배워가면서 이렇게 네. 했지만 만약에 나도 지금 혼자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고 누군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배운 다음에 좀 익히고 나면 임보 먼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을까. 나만 몰랐던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서 막 우리는 지금 막 그 느낌, 뭐 눈빛, 뭐 얘 막 또 보고 싶었고 이렇게 또 굉장히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알고 보면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우주의 기운. 다행히 너무 이렇게 귀한 애가 온 그런 건 아닐까 싶기도 맞아. 하고. 근데 정원이 진짜 지금 저희 옆에서 혼세님이 저희가 지금 마주보고 테이블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 네. 그 테이블 사이에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네. 여기에 혼세님의 팬시한 소파에 네. 이불을 깔아서 정원이를 이렇게 올려줬는데 저는 등받이 없는 스트레스 지금 허리가 박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정원이는 그냥 막 자요. 얘는 네. 이런 아이라서 옆으로 누워서 자요. 막 너무 편하게 자고 있어요. 지금 네 얘기하고 있거든. 아니, 그래가지고 전에 비욘세에서 반려동물 그 털친구들 특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때 어떤 좀 분께서 내가 이런 아이를 임보를 하다가 제가 잘해줄 자신이 있어서 입양했어요 했을 때 제가 네. 부러워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 왜냐면 맞아. 그때가 제가 올리브를 임보할 때인데 저는 그 자신이 없었어요.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가지고 나처럼 걱정이 많고 이런 사람 집에 오면은 올리브는 너무 걱정이 많을 거야. 너무 불안할 거야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올리브는 행복하더라도 제가 너무 그런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임보는 임보에서 끝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명확하게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장기 임보자분이 이제 왔다 가시고 그때 이제 얘가 너무 불안해하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왜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지? 근데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못 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내 딴에는 얘한테 더 좋은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얘한테 필요한 거는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나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얘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내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막 공부하고 뭐하고 한 것도 있지만 공부한 것 자체보다도 나는 그걸 할 사람이야. 앞으로도 노력을 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을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얘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갖춰진 게 많다기보다는 어쨌든 나는 노력하는 반려자가 될 자신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너무 나만의 생각이면 안 되니까 그치. 원래는 내년 내후년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전화를 다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때 혜영 언니한테 처음으로 얘기했을 때 언니가 얘기해 준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요? 그때 뭐 제가 어쨌든 1인 가구고 여러 사람이 키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그때 언니가 혼세야 너한테 혹시나 그런 일 절대 생길 일 없지만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얘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다른 데 안 보내고 했을 때 너무 그때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그건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계속 이상하게 요즘에 울컥울컥해서 애들을. 근데 너무 그럴 만한 주제이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일단 첫 번째 슬픈 게 내 친구한테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잖아요, 다들. 근데 그 상황을 상상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1차적으로 울컥하고 이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현실을 많이 알 수 있을 만큼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근데, 얘만 보면서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키우면 키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어떻게든 키우면 키우지 않을까라고 해서 드리기에는 얘는 너무 중요한 애인 거예요. 그쵸. 너무 소중한 애고 그렇게 얼렁뚱땅 뭔가 내가 얘를 놓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맞아요. 얘랑 헤어지기 싫다는 이유만 그건 그냥 너무 내 감정이니까 실제로 그냥 내가 스스로 나를 입양 심사를 했을 때도
나한테 정원이를 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는 부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이제 민감하게 특히 그런 이유가 제가 지금 이제 키우고 있는 담비랑 여름이 이제 강아지 2마리가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유기견 보호소로 가게 된 이유가 예전 주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제가 옆에서 겪어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애들한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애들이 낯선 곳에 가서 그렇게 이제 조금 근데 그분들이 너무 보호소에서 잘 돌봐주긴 했어요. 네. 하지만 3마리의 애들이 한 번에 그때 이제 이렇게 유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겼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지만 사람 일을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근데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준비가 돼 있고 그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좀 맞아요. 우리가 복 받은 거죠. 사실은 서로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얘기를 해줬을 때도 진짜 너무 고마웠고 근데 저희끼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끼리는 꼭 우리가 혈연관계여야만 가족인 게 아니고 우리가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약속한 게 유효하지 않다거나 그렇지가 않은데 근데 어쨌든 입양 심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친구가 나중에 그렇게 봐준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보통 거기까지 쓰는 뭐 신청자들도 없기는 하지만 이왕 그렇게 할 거면 그래서 언니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저 언니한테도 전화를 해서 왜냐면 너무 시간이 없었던 게 입양 신청을 한 게 월요일이었나? 막 이랬고 이동하기로 한 게 금요일이었어요. 그건 그 주였어요. 그래서 반려가 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중간에 얘가 또 어딘가로 옮겨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다 갖춰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언니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자초지종 얘기하면서 언니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줄 수 있냐 물어봤더니 언니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도 전에 올리브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때 언니도 나도 언젠간 막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워낙에 올리브를 좋아했었고 올리브도 애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해줬고 그래서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네 가족인데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이름을 같이 나란히 적어서 낼 수 있어가지고 너무 그랬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가가지고 한문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그 전에도 뭔가 엄마는 오케이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오케이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키우는 거고 어쨌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갑자기 나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앞뒤 안 보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어쨌든 우리 엄마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를 이제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처음에 듣더니 저한테 말을 안 하고 얘한테 그 당시 이름이 진가였거든요. 입양 신청을 내려고 해. 그랬더니 엄마가 진가한테 아유 축하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너무 감동적이다. 그래서 엄마가 막 얘가 그때 소파 밑에 있었고 엄마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구도였는데 엄마가 머리 이렇게 내면 아유 축하해 이러면서 막 아유 잘 될 줄 알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을 좀 하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아빠는 너가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을 텐데 뭐 괜찮겠냐 그냥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한 생명을 책임지는 데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빠 기준으로는 그러면 그냥 나는 응원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 아빠는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해도 다 지 맘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원래 그렇게 맹렬하게 얘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좀 노력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걸 알고 그리고 제가 올리브를 키울 때 어떻게 했는지를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엄마 아빠는 그렇게 오케이가 됐고 그 뒤에 이제 친구들이 진짜 고마웠는데 뭐 셀럽맨님, 짐송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막 진지하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주지 말고 혹시 내가 갑자기 왜 요즘엔 뭐 코로나도 있었고 입원도 있었고 이런 게 많으니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얘의 보조 돌봄을 같이 도와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다들 이름을 넣어달라고 해서 나중에 그게 막 10명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서명운동도 아닌데 추려서 이제 6명, 7명 정도로 이제 추렸고 그 당시에 내년쯤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제가 내년에 하기로 했던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마 내년에 촬영이 될 건데 거의 뭐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후보 작업을 하겠지만 촬영에 드는 시간은 한 일주일, 며칠 이렇게 있고 근데 중간에 많이 회의도 해야 되고 시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은 막 하루 종일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회의나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있는 거는 있을 거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원이가 집에 오고 나서 회의를 저희 집에서 하는 걸로 바꿨었거든요. 중간에. 얘가 집에 있고 이제 이러니까. 근데 그래서 왔었는데 PD님이 얘를 보시고 너무 귀엽다. 작가님네 집에 있으면 좋은 집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근데 작가님 뭐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그거를 되게 급하게 다시 연락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우리가 기획 중인 프로그램 회의에 동행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회의할 때 정말 같이 가도 괜찮냐라고 하니까 너무 좋고 꼭 작가님이 키웠으면 좋겠고 다른 집에 안 갔으면 좋겠고 꼭 작가님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알아봐 주신 거예요. 건물 출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면서 그리고 회의도 작가님 집에서 우리 둘이 기획회의 할 때는 계속해도 된다 하면서 너무 그거를 되게 협조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유가 없었던 거죠. 내년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저도 한 사이클을 돌아봤으니까 그쵸. 한 1, 2년을 돌아보니까 그냥 지금 상태로도 수입 유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일하는데 제일 결정적인 어떤 의사결정권이 있는 분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도 입양할 것 같았는데 너만 몰랐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하루 만에 물어봤을 때 진짜 근데 너 다시 생각해봐. 뭐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런 게 아니라 다들 거 봐라. 전화번호 써라. 보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 과정에서 너무 고마운 분들이 진짜 많고 얘가 진짜 온 마을의 응원을 받아서 입양 신청을 내가지고 그 내용을 신청서에 실제로 썼거든요. 제가 정원이를 입양하는 거 그리고 정원이가 저희 집에 아이로 입양되는 것은 지금 온 마을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같이 해서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얘기도 덧붙여서 썼거든요.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지만 유일한 단독 보호자는 저고 제가 다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유사시에 일이 생겼을 때 그것도 전부 다 준비돼 있다라는 얘기를 쓸 수 있어가지고 그걸 다 쓰고 나니까 이게 입양이 되고 나면 진짜 떡이라도 돌려야겠다. 너무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친구들아 듣고 있으면 너무 고맙다. 근데 이렇게 또 감동적인 어쨌든 그런 스토리가 있고 이런 게 또 얘랑 잘 살아야지 그런 동기부여가 더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쨌든 그 정원이 인생이 견생이 끝날 때까지 동고동락을 해야 될 텐데 뭐 중간에 예상하지 않은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뭐 항상 그죠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를 찬찬히 들어보면은 단기적인 거 중기적인 거 장기적인 것까지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가치 있는 순간순간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걸로도 저는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고 오히려 약간 어느 순간에는 설마 한 달 있다 보내진 않겠지? 이러면서 가는 게 좀 더 이상한데 그림이 그러니까. 막 그런 이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맞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예전에 제가 담비 여름이 입양했을 때도 그 얘기를 한번 해줬었는데 방송에서도 그때 이제 막 이제 다시는 애들을 키우지 않겠다 막 이런 상태에서 걔는 이제 뭐 만나러 가서 심지어 여름이는 있는지도 몰랐고 입양이 됐다고만 알고 있었지 파양이 돼서 돌아왔었는데 그것도 몰랐고 그런 상태에서
이 한 마리 아이를 그냥 보러 갔다가 두 마리를 데리고 원플러스 집에 오는데 이상하게 막 용기가 있는 거예요. 막 두렵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앞이 캄캄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뭔가 될 것 같다. 약간 뭐 그런 느낌? 그랬는데 친구도 저도 그때 제가 친구한테 혹시 내가 이런 아이를 입양하면은 중간에 돌봐줄 수 있냐고 했는데 그때 친구는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 근데 생각해보면 친구 입장에 황당한 거예요. 애를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얘는 결정을 못 하는데 친구도 처음에는 글쎄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했다가 애를 보고 나서 나 바로 돌봐줄 수 있다. 친구도 또 용기가 생겼어. 다들 눈이 도는 거야. 다들 정원이 볼 때 되고 다들 눈이 도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애들이 주는 물론 용기도 있겠지만 이게 막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아니라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 어떻게든 되겠지가 따라오긴 하지만 네. 이것은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또 정원이 처음 봤을 때도 되게 강했어갖고 진짜 저 그 혼세님이 입양 그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입양 신청서를 구조자님한테 보내고 나서 이제 입양 인터뷰를 그때 혼세님이 했었을 네. 때 제가 이제 옆에 있게 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서로 이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아이를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분들 그 혼세님이 약간 이렇게 면접 보는 아이처럼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옆에서 보는데 막 이렇게 또박또박 나의 계획과 막 이런 거를 막 너무 열심히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인터뷰에 엄청 집중하고 네. 그러면 나 둘이 술 먹고 막 이상한 이런 거만 많이 하다가 그거를 막 보니까 쟤 되게 준비 많이 했네. 애가 오늘 되게 멀쩡하네. 막 이러면서 근데 막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당차게 딱 자신감 있게 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구조자님께서 혼세님한테 보내겠다 할 때 그때 혼세님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맞아. 울었는데 우당탕탕 울었어. 정말. 진짜 갑자기 확 무너지면서 딱 우는데 와 저렇게 속으로 계속 긴장을 하고 있었구나. 네. 혹시나 진짜 몇 주 동안 사람같이 봤어. 내가 못 키우게 될까봐 저렇게까지 마음속으로는 진짜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이 인터뷰를 응하고 있었구나 할 때 그걸 딱 저는 그 순간에 제일 그 진심이 제일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진심이구나. 만약에 키워야 된다. 그냥 만난 적이 없는 아이를 입양 신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여도 걔를 내가 너무 키우고 싶다, 같이 가족이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으니까 당연히 긴장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 보호자분한테도 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게 그분이 어쨌든 시간을 내서 저희 집에도 그쵸. 와주셨고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근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느껴서 거기서 많은 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나보다 더 좋은 집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산책은 언제 시키셨냐라고 해가지고 8시, 1시, 4시, 7시 하고 뭐 10시에 한 번 더 하거나 12시에 한 번 더 하거나 했었고 뭐 식사하는 것도 언제 몇 그램 해서 그러니까 뭔가 그 룰이 되게 많고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수인계처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얘에 대해서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얘에 대해서 이미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정원이가 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얘가 되게 그런 촉이 있는 애인 것 같아요. 내가 또 옮겨지나 보다. 내가 또 어디로 가야 되나 보다라는 걸 되게 느꼈던 것 같아서 거기에서 용기를 내가지고 얘를 지금 딴 데로 보내면 안 되고 얘는 여기에서 평생 살 수 있고 그런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입양 신청을 했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제일 크게 피해보는 거는 제가 아니라 정원이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인터뷰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사실 마음속으로는 저희 집에 계속 있었잖아요. 얘는 우리 집을 집으로 생각하잖아요. 저희 집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거기서 그렇게 감정적인 보호자처럼 보이는 게 어쨌든 인터뷰는 인터뷰니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객관적이고 뭔가 그냥 좀 정이 없어 보여도 저는 이런 계획 갖고 있고 막 철두철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팩트 위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걱정인 게 어쨌든
결론이 우리 집에 있는 걸로 나지 않으면은 내가 얘 얼굴을 미안해서 어떻게 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슬픈 것도 슬픈 거지만 얘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애인 것 같은데 또 되게 용기를 내서 집에 적응을 했더니만 또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약간 얘 인생이 달려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얘기도 좀 못하고 이러다가 이제 됐다 하니까 이제 그때 너무 막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옆에서도 그래서 되게 좀 감동 그걸 보고 속으로 근데 제가 예전에 되게 우스갯소리지만 선생님이 항상 이제 초반에 처음에 친해질 때 술을 마시면 술을 마셔도 티가 안 나잖아요, 선생님 좀. 저도 좀 그런 편인데. 맞아. 둘 다 되게 멀쩡하게 헤어졌는데 알고 보면 네 발로 간 거야. 두 발로 만나서.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 기억 하나도 못 하는데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 우리 둘은 멀쩡한. 근데 제가 선생님도 저 친구도 나만큼이나 술 먹은 티가 안 나는구나. 그 본인만 알고 그쵸. 있구나. 기억은 하나도 못 하고. 근데 내가 술 취했던 건 나만 알지 남들은 모르고. 내가 인터뷰할 때도 긴장한 거를 본인만 알고 남들은 모르는구나.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제가 너무 저도 연차가 있고 이러니까 누군가한테 그렇게 뭔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게 그치. 그런 거를 너무 오랜만에 겪었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프로의 세계에서는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뭐가 조건이 안 맞는다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면 되는 일이라 누구한테 뭔가 무조건 돼야 되는 거를 목적으로 피칭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를 되게 안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전주부터 시작해서 살이 진짜 한 7kg가 한 번에 빠져가지고 저도 어쨌든 인생에 대한 너무 큰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쵸. 제가 지금 정원이가 3살이니까 얘가 20년을 더 살아서 23을 목표로 물론 저희가 코쿤북스의 포에버독을 읽고 30대 강아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60세 정도까지의 제 인생을 결정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모든 게 진짜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입양을 할까 말까 하겠다는 결정을 할 때까지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점검해야 되지만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나는 안 되는 건 염두에 못 둔다. 근데 이제 엄마 아빠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안 됐을 때 제가 너무 힘들고 이럴까봐 안 되더라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막 다시 어떻게든 얘기해보고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네가 원하는 대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다 뻥이었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얘 안 오면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을 되게 난리 났었더라고. 근데 저한테 다 비슷하구나. 저한테 그 당시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저희 엄마한테 뭐 결과가 안 된다면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했고 그냥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 뭐 결과 나오면 그냥 그거대로 받아들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큰 이모 집에 가서 이 모든 풀스토리 얘기하고 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 큰 이모는 개 키운 사람 이해가 안 간다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작은 이모는 이전에도 유기견을 그 무지개다리 건널 때까지 반려하시고 지금도 이제 키우고 있는데 큰 이모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과몰입. 그래가지고 계속 어떻게 됐대? 아침 드라마 어떻게 됐대? 이래가지고 그때가 저녁에 만나기로 해서 숙대 입구 스타벅스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미 저녁에 막 8시, 9시 이럴 때도 계속 큰 이모가 그래서 어떻게 됐대? 걔 집에 오는 거 맞대? 막 다 온 가족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됐다고 하니까 막 다 막 축제 분위기가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방송작가 선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단톡방에 이미 그날 저녁에 비욘세 송출이 있었어요. 맞아.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원래 목요일에는 아무 일정을 안 잡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실감나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예요. 목요일 저녁 자정에 비욘세가 업로드 되잖아요. 금요일이 얘 이동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업로드도 걸려있고 이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를 할 시간이 목요일 저녁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뭐가 안 되면 이제 뭔 정신으로 막바지 편집을 했을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안 되면 얘는 진짜. 내일 우리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 순간이 너무 스트레스가 크고 너무 힘들었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오자마자 바로 얘를 입양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올려놓고 왜냐면 그 장기 임보자분도 궁금하셨을 거고 그쵸. 그리고 물론 제가 임보를 하다가 입양을 쭉 이어서 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 막 공유도 해주시고 했던 그 랜선 이모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특히 카운트다운을 했었기 때문에 뭐 임보 종료 D-몇 이걸 계속 맞아. 했어서 DM이 계속 왔었어요. 정해졌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되게 조심스럽게 임보자분이 키웠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라는 거를 다들 알면서도 그게 못 물어보는 거인 걸 알면서도 그분들도 이제 느낀 거예요. 매일매일 집에서 지내면서 얘가 바뀌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아 근데 임보자분 너무 잘 이렇게 해주시던데 어떻게 됐나요? 근데 제가 그거를 신청을 내놓고도 답장을 못하고 있고 막 이런 상태였어서 이제 그걸 다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그 라디오 작가님 나오셨던 타이거 작가님 나온 거를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저희 엄마 아빠 집에 가서 하루를 지낸 다음에 포항을 같이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입양 축하 여행이 된 거죠 그때. 근데 그 여행 사진도 저는 되게 막 그냥 보는데 뿌듯하고 여행 사진이나 그 짧은 영상이나 이런 걸 보는데 일단 정원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애기를 편하게 대하는 게 몸에서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불편하거나 강아지를 억지로 이뻐하거나 아니면 좀 예쁘긴 한데 어색하거나 이러면 좀 사람도 몸이 굳고 막 이러는데 그냥 다 이미 한 가족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아버님이 얘기했던 그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뭐 행동에 제약을 받고 이런 것들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반드시 이제 강아지 키울 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대신 어쨌든 좀 우려해주는 게 또 가족의 역할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막상 이 아이가 내 가족이 됐을 때는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날 한번 이제 혼세님이 차량 이동을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가족들이랑 이제 정원이 입양하고 가족들 다 같이 첫 여행 가서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차량 안에 차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이제 혼세님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는 상태에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어머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혼세님 어머님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어머니 또 이렇게 차분하게 교양 있는 목소리셔서 근데 어머님이 근데 이렇게 정원이 뭐라고 하셨더라? 가족이 되는데 동행해줘서 고맙다고 하셨나? 근데 그게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쨌든 이 아이가 가족이 돼서 기쁘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정말 얘는 찰떡같이 맞아요. 정말 찰떡같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왔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맞아요. 이게 뭐 깨끗하잖아요. 이 상황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세님을 위해서 기쁜 것도 있지만 정원이를 생각했을 때도 그냥 모든 이게 상황이 옆에서 볼 때도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가족들이 이미 그러니까 제가 키우기로 했으니까가 아니라 저희 집이 되게 가족주의적인 집이어가지고 이미 제가 입양 신청 낸다고 했을 때 내 딸의 반려견이라고 느낀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우리 가족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어서 엄마가 이제 어젠가 그저께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진지하게 명절에 정원이가 같이 올 텐데 라고 얘기해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줄 알고 데려오기 전에 뭐 작은 엄마네나 이렇게 미리 물어볼 거다 혹시 알러지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리고 어쨌든 나한테는 귀한 애인데 무서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해야 되는 조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물어볼 거다. 그래서 만약에 불편한 사람 있으면은 뭐 내가 다른 날 가도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건 아니고 뭐 가족이니까 명절엔 당연히 정원이가 와야지 하면서 근데 유난 떨지 말라고. 현실 조언이죠. 유난 떨지 말라고. 너 예전에 뭐 올리브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랬던 것처럼 유난 떨지 말고 막 이렇게 하라고. 오히려 또 그렇게 하면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또 반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알겠다고. 근데 그게 되게 신기했어. 명절에 당연히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신기했고. 진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놀러 갔을 때 약간 장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각자의. 그래서 각자 꿈꾸는 장례식이 뭐고. 저희 엄마는 여전히
허리가 들어가는 걸로 입어서 엉덩이를 커버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변함없이 하셨고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이 뭐가 있어? 엄마는 특별히 틀어줬으면 하는 음악이 없는데 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 장례식 오프닝 음악이 비욘세 오프닝 음악으로 정해졌어요. 그 노래가 참 좋다 해가지고 스페인 책방 너무 이렇게 네, 저희 음악 감독님 다미안님 축하드리고 진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엄마는 무조건 정원이는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엄마가 같이 이렇게 같이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하지만 사람 일이 모르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정원이도 굉장히 신경 쓴 적절한 어떤 의상을 검정색에 왜냐면 저랑 입장을 같이 할 거니까 그런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개로 보지 않고 가족이 되는 거지 라고 해서 그런 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 와중에 이름 그래요. 이름 혼세님이 아끼고 아껴뒀던 네, 이름. 왜냐면 이름을 그 전부터 정해놨었는데 그리고 사실 입양 신청을 하기 전에도 괜히 혼자 뭐 누구랑 뭐 결혼하면 뭐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어린 시절의 어떤 결혼주의자 마인드가 있을 때 그런 상상을 하는 것처럼 그냥 괜히 얘는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 뭐가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름을 귀여워. 이제 정원이로 지었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더 좋은 집을 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할 때 정원이 없어서 우리 집보다는 뭐 정원이 없으면 안 돼, 정원이 없으면 안 돼 하다가 정원이 없으면 안 되겠는데가 되어서 그렇다면 얘 이름 정원이라고 진짜 그런 생각도 했고 그냥 얘 덕분에 많이 제가 운동도 많이 하고 산책도 많이 다녀서 얘한테는 내가 정원이고 뭔가 나한테 얘가 정원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지었는데 잘 지은 것 같은 너무 게 예뻐요. 네, 잘 지은 것 같은 게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귀찮을 때 정원아 이리 와 하고 나면 애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민기적대면 안 되지 좋은 효과가 있어요. 이름의 힘. 이름에 무시 못하죠. 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생활동반자법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왜 무조건 가부장의 성을 물려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꼭 핏줄이 물려받고 뭔가 성을 이어줘야만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냐.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미 좀 세심하고 약간 섬세하고 이런 성격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강인하고 존나 센 사람 김희진이겠죠? 김이나. 그래서 이쯤 되면 나오는 두 이름.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김혜김 씨 이런 게 아니라 희진 김 씨, 이나 김 씨 해서 김정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야. 배신감. 배신감.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엄마는 성이 나랑 다른데 우리 집에서 엄마 혼자 다른데 근데 엄마가 진짜 김정원이라고 할 거냐. 동물 등록할 때 마이크로칩에도 그럼 김정원으로 등록을 할 거냐. 김정원으로 등록을 할 거다. 그건 안 된 것 같아. 정원이가 너무 가엾대요. 가족의 성을 못 그걸 엄마가 단톡방에서 보통 우리는 항상 모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겐톡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10월 14일 금요일 12시 20분 대낮에 갑자기 강아지 침 나올 때 이름 설마 김정원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김정원으로 할 건데 그랬더니 정원이로 해줘. 강아지는 너를 엄마로 생각할 텐데 정원이 입장에서 성을 따른다면 너를 따르고 싶지 김은 강아지를 배려 안 하는 거야 라고 답장이 와서 제가 또 저도 저기 때문에 그거는 엄마 기분이겠지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된 거야. 정원이 아무 생각이 없죠.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귀여우셔. 그래서 정원도 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더니 그럼 차라리 곽정원으로 해라. 그래서 저는 그건 너무 동의할 수 없어가지고 따로 살다가 다 커서 만난 사이에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면 되는 거야. 나는 꼭 성이 같아야만 가족이고 더 소중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랬더니 정원이는 우리 집 네 자식이야. 김은 네 입장이야. 내가 정원이면 섭섭할 것 같아. 나도 이제는 정원이 식구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귀여우셔. 그러면서 갑자기 정원이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불쌍해 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엄마만 정씨라고 해서 엄마가 낙동강 오리알은 아니잖아 라고 하니까 이제 강아지한테 왜 굳이 성을 붙이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유치하게 애초에 종도 다르고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 아이를 가정으로 들이는 건데 인간 기준의 성취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일이야 하면서 치사하게 엄마가 나중에 반려견을 입양하면 그때 그렇게 하세요 라고 아이고 대화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정말 같이 너무 포항 영화제에 갔는데 영화제 생동감 있는 네, 영화제 측에서 이제 배려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또 비욘세 청취자분이신 거예요. 그 인디플러스 포항이라는 그 장소에서 이제 주최를 해주시는 분이. 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입양이 되고 나서 금요일에 엄마 아빠 집으로 갔다가 가능하면은 같이 여행을 아예 할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안 되면 이제 포항에 있는 숙소에서 그냥 어차피 1시간 반, 뭐 1시간, 2시간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저도 불안한 거예요. 아직은 내가 편하지 엄마 아빠가 더 편하진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여쭤보면서 혹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냐. 영화 할 때는 무서우니까 대기실에선 저랑 같이 있다가 시작할 때 GV 시작해서 제가 무대에 올라갈 때 맨 앞줄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인계해드려서 얘가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강아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원이 얘기하시는 거냐 데리고 오시라고 다 알아. 동네 방송이 나서 데리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영화제 그 앞줄 좌석 3개를 샀어요. 그래서 그 티켓을 구입해가지고 정원이가 뭐 좌석에 앉진 않더라도 그래도 엄마 아빠 정원이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걸 했는데 이제 거기서 GV 할 때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비혼에 대한 얘기라서 저희 엄마가 지금 김정원 가지고 거기서 또 엄마 면접에서 엄마 흉을 보고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했거든요. 엄마가 김정원인 게 마음에 걸리면 저희 엄마 정씨예요. 연일 정씨거든요. 연일 정씨인 걸로 해라. 외자 정원. 네, 그래서 제가 연일정의 온리원으로 해라. 그래서 엄마의 어떤 그 엄마 밑으로 있는 가족 중에 유일한 엄마 성씨니까 연일정의 온리원으로 해라. 그랬더니 그래야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좋은데요. 네, 얘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은 뭐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김정원으로.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이번에 저희 숙소 갔을 때 이제 2박 3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얘 축하 파티 한다고 완전 산 한복판에 있는 독채 같은 데를 빌렸는데 거기에 노래방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재밌었겠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얘한테만 집중하면서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쉬야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있었는데 산을 지키는 대신 산에서 그러니까요. 가족들이 불러주는 음악을 감상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껴입혀 놓고서 끌어안고 막 이 추운 데를 어떻게 오냐. 그러니까 항상 VVIP 손님으로 와야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이제 있었는데 노래방 기계로 엄마가 좋아하시는 노래 중에서 그 문희옥 씨의 성은 김희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엄마 이제 부르시는데 뭐 성은 김이요 뭐 이름은 DS 이런 노래인데 마지막에 굉장히 구슬프게 그 성은 김 이름은 DS 이 부분이 엄마 정말 구슬프게 성은 김 이름은 정원이 그걸 너무 피를 토하듯이 정말 너무 구슬프게 진심인 거야 지금 불러줘가지고 그게 진짜 너무 웃긴 거야. 그 노래와 함께 엄마는 받아들였지. 김정원이다. 한번 이렇게 토해내시고. 그렇죠. 김정원이어도 우리는 거지. 가족이고 명절과 장례 계획을 함께 세우는. 정말 이 산에서 또 노래방 기계가 신의 한 수요. 없었으면 어머니 미련 못 버리셨을 네, 그래서 정원이 노래를 부르든가 말든가. 너무 시끄러울까봐 처음에 볼륨을 되게 작게 해놓고 불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배 까고 누워 있어가지고 그냥 볼륨 빵빵하게 해놓고 저도 노래 부르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성은 김이요 이름은 정원이 마지막 그 녹음을 해놓을 것을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너무 아쉽다. 이거 녹음해가지고 오늘 방송에 딱 넣었어야 돼. 그래서 1절 끝날 때 마지막 성은 김이요 이름은 정원이 이걸 이렇게 피를 토하지 부른 다음에 2절은 쭉 성은 김이요 이름은 정원이. DS는 안 하고. 네.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정말 이럴 때 정원이가 말을 못 하는 게 참 아쉬워요. 가사도 얼마나 찰떡이라. 내 영혼까지 사랑하고 간 사람, 내 전부를 사랑하고 간 사람, 잊을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꼭 한 번은 만나야 할 사람, 성은김 이름은 정원이. 아니 왜 아는 거야 가사를? 몰라. 왜 알아 왜? 가사가 참 구슬프네요. 어머니 목소리만큼이나. 그러니까요.
비욘세 청취자 여러분, 다들 건강 잘 챙기면서 듣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도 한번 아프면 큰돈이 들어가는 치아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특히 양치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입속 세균과 남아있는 프라그까지 제거하려면 각을 사용은 필수인데요. 인공적인 민트향으로 입냄새를 일시적으로 가릴 뿐 나중엔 더 강한 구취를 유발하는 기존의 가글들 때문에 가글 사용을 꺼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취의 원인부터 해결하는 테라브레스만의 노하우를 경험해보세요. 꾸준하게 매일 사용해줘야 하는 가글,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손으로 구매하는 가글이니까 더더욱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코올, 인공향료, 인공색소 등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들을 전부 배제한 테라브레스는 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로 국내 런칭 1년 만에 200만 병이 팔리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글 부동의 1위 테라브레스. 국내 공식 총판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단 한 병만 사도 무료 배송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테라브레스를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바베큐를 먹으면서 정원이를 끌어안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좋다. 여기 새소리 같은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정원이 얘기를 하다가 그럼 정원이한테 얘기가 나온 김에 축하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와. 축하 메시지를 저희 엄마랑 아빠랑 이제 같이 녹음을 했어요. 옆에 정원이가 가만히 앉아있고 이어폰 줄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 아, 정말 앞에서 보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이어폰 줄 이렇게 내 인생같이 안 풀리고 지금 제가 좀 해봤을까요? 아니 어머니가 지금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은근히 예능감이 있으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런 노래를 선곡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늘 엄마가 부르던 노래인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오늘이었나? 맞다. 오늘 광명동굴에 산책을 같이 엄마랑 네. 갔는데 거기서는 또 갑자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래가 너무 주제가 같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 있는데 정원이 도시락을 싸가가지고 사료 챙겨가고 우리는 사과 챙겨가고 이랬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막 정원이를 눈을 쳐다보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요즘 굉장히 행복했어요. 굉장히 선곡을 찰떡같이. 네, 요즘 엄마가 너무 행복해요. 좋네요. 네. 맨날 쳐다보고 있고 너무 귀여워하고 저희 아빠도 너무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일단 저희 어머니 전에 좀 깜짝 게스트처럼 다른 분의 저한테 되게 중요한 분이 또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정원이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죠. 정원이한테 주신 음성 메시지가 있어서 이모, 정훈이가 가족이 된 걸 축하해. 그 다음에 뭐야? 소리가 하고 싶은 말? 몰라. 정훈이도 우리 집에 놀러와. 아유. 네, 저희 조카 이솔 귀여워. 씨가 메시지를 주셨고요.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놀러 와. 네. 그리고 너무 귀여워. 네, 저희 엄마 아빠는 아니다. 자, 저희 음성에서 지금 저희가 정원 씨의 입양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원 씨를 같이 모신 가운데 정원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축하 메시지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아버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자태가 이쁜 우리 정원이 웰컴 홈 환영해요. 정원이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너무 이뻤어요. 너무 예뻤어요. 가족이 돼서 개 손녀가 생긴 소감 어떻습니까? 그냥 가족이 된 게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옆에서 지금 자기 멘트를 생각하느라 눈동자가 돌아가고 있는 저희 그게 아니라 엄마가 술이 챘는데. 네, 지금 맥주 한잔 하셨는데. 네. 아니 근데 축하 파티가 정은이 축하 파티인데 내가 즐겁네. 안 드실 거예요? 나는 정원이가 정원
연일정 씨의 저희 어머님이 연일정 씨입니다. 온리원. 원일정의 온리원. 온리원. 그리고 한글로도 난 원자를 좋아해. 동그라미 원. 네. 그래서 우리 정원이가 가족이 된 걸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네. 나는 우리 정원이가 가족이 되면 사랑이라고 할까 행복이라 할까 했는데 뜬금없이 정원이가 돼가지고 참 난감한데 솔직한 심정이고 나는 네가 그 뭐 산에 2,000평 뭐 산에 아이가 가려고 한다는 그런 불쌍한 강아지가 있다면서 그 읽을 때 확 뭔가가 왔어. 얘가 또 시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얘가 또 시작을 그런 거 자꾸 읽지 마라. 가슴 아프구나. 가슴 아프니까 그런 거 자꾸 읽지 마라 했는데 느낌에 얘가 또 뭔가를 또 일을 또 내려고 하나 보다. 아이고 맥주를 먹었더니 크림이 좀 나네. 청취자분 죄송합니다. 귀여워. 근데 정원이를 나중에 딱 봤는데 눈이 내 느낌인지 모르지만 그 사연을 알고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슬퍼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동정심이 확 가면서 아우 어떡할까 말은 못했지만 왠지 짠한 게 있었지. 그래가지고 그 한 달만 한다 하지만 날짜가 다가오면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 아, 엄마 혼자요? 나 혼자 고민. 왜요? 느낌이 얘가 특별한 입양차가 없으면 네가 가슴으로 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또 얘가 또 입양처가 확 나타나질 않았잖아. 근데 느낌에 가슴이 자꾸 아프고 자꾸 맴돌았던 거야. 얘를 생각을 하면? 얘를 생각을 하면. 그리고 혼세가 자꾸 이렇게 뭐 인보도 하고 또 그 봉사도 하고 할 때 언젠가는 입양을 하겠구나. 그거를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입양을 할 거면 다른 뭐 입양처가 안 나타나면 얘가 떠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입양을 하려면 이렇게 수납하면 이런 일을 해야 돼. 그게 너한테 은지씨 힌트를 준 거지. 그럼 그게 입양해야 돼 얘기했던 건 얘가 순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순해서가 아니라 이게 뭘까 가슴이 아팠어. 볼 때? 볼 때 가슴이 아파서 얘를 내가 나이가 한 50대만 됐어도 내가 품을까 했는데 맞아. 내가 이 20년을 과연 얘를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때쯤 되면 엄마도 이제 힘드니까. 몸도 쇠약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할머니 또 가끔 가서 또 돌봐야 되고 준소리도 또 돌봐야 되는 그 어쩌다 그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못 했는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고 뭐 장기 임보로 간다 할 때 아니다. 얘가 또 거처를 옮기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러다가 네가 그 이제 입양 신청서를 낸다 해서 속으로 그래 엄마는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지. 한 달 동안 내색은 안 했지. 한 달 동안 고민을 했고 얘가 입양한다고 할 때 나는 어떤 뒷바라지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네가 출장을 간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아니면 또 일로 인해 가지고 집을 비우는 일이 있을 때 할 때는 그 보호자가 내가 되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 마음의 대비를 나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얘가 입양이 안 되고 다시 가게 된다 그러면 엄마가 보내지 마라. 우리가 품자 하려고 했는데 네가 입양 신청서를 낸다 하길래 그래. 그래서 너한테 그래 잘했다 이런 말 하기 이전에 맞아. 그때 당시 진가지 진가를 보고 진가야 축하해 그런 걸 했던 거야. 근데 진가를 다른 집에 만약에 입양을 보냈어도 엄마 가슴이 남았을 것 같아. 만약에 솔직히 엄마 입양처가 나왔어. 근데 어떤 데니 물어봐서 엄마가 주제 넘을지 모르지만 좀 우려되는 저기가 있으면 야 차라리 네가 입양해라. 너무 감동적이야. 지금 멘트 상당히 길어지고 있네.
엄마가 이 알코올이 들어가요. 멘트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너무 바로 옆에 찰싹 붙어 있으니까 정원이한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축하 메시지. 우리 정원이 행복이 사랑이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원이 할머니가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옆에서 돌봐줄게. 그리고 아이고. 이제 행복하자. 우리 정원이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10월 13일부터. 그죠? 방탄소년단 지민 씨랑 생일이 똑같습니다. 아유, 그건 몰라요. 정원 씨 한 말씀 들어볼까요? 입양되신 소감 어떠신지? 아주 좋아요. 입양되신 소감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기쁜 날이네요. 알코올의 힘을 빌어서. 뭐, 자, 우리 정원이 행복을 기원하며. 아, 그거 해야지. 응. 아니, 그러면 야, 너 엄마 거 짧게 해야 되는데 그거 편집 잘해봐. 아니 그냥 내야지. 맥주 주세요. 그냥 술이 채가지고 취중 대담으로 생각해. 저거는 민지 편집 실력에 맡겨. 맞아. 아, 그래. 이런 것도 잘 근데 적절히 잘 살려서. 취중 대담으로 해. 민지 편집 실력에 맡겨.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래요. 우리 브라보는 해야지. 맞아. 브라보 해야지. 브라보 정원이 하려고 행복을 지금 위하여. 브라보 정원이의 하려고 행복을 지금 위하여. 준비를 하는 거야. 자, 아니 정원이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음. 평생 가족을 위하여. 야, 그것도 누르고 그래. 맞아. 하고 있어 지금 계속 눌러놨어. 자. 정원이의 행복과 새로운 평생 가족을 위하여. 와. 이게 술이 채가지고 쓸데없이. 아이고. 근데 너무 감동적인데요? 진짜 어머님 말씀에 그 어떤 심정이었는지가 너무 잘 느껴지고. 저는 이 얘기를 이때 다 너무 처음 감동적이야. 들어가지고. 앞에 조카들은 사랑스럽다 이랬다면 음. 진짜 아버님 또 목소리 왜 이렇게 좋으시고 왜 이러세요 다들. 근데 너무 감동적이고 네. 뭔가 정말 그 어머님이 딱 그럼 나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되나. 뭐 혼세가 급한 일 있고 이럴 때 하면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한국만의 좀 강한 특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뭔가 자녀의 아이를 돌보고 이런 어머님들이 그런 노동을 이렇게 많이 또 해주시는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정원이를 너무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네.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환대를 받고 있구나 얘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냥 웃으려고 지금 듣고 있다가 눈물이 그럭그럭. 와.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이때 처음 네. 들어서. 그러니까 똑같이 맥주를 마셔도 저희 어머니 취하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럼 저는 저희 만취하지 어머니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예. 혹시 어머님 빨리 드시나요? 빨리 드시지 않는데 그냥 원래 항상 주량이 330ml 한 캔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과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새끼 나놓고 과음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과음한 게 되어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엄마가 내가 나이가 50이었으면 입양 신청을 냈을 거다라는 얘기는 아예 이때 처음 들어가지고 저도 이거를 녹음하면서 어쨌든 이 현장을 나중에 같이 있는 느낌으로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되게 재미있겠다 생각해서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축하 메시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좀 재미있게 따보려고 했다가 또 너무 감동했어. 들어서 그래서 정원이는 좋겠다. 진짜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부러워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까지는 예뻐하고 이렇게는 해도 네. 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막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저는 항상 데리고 가면 또 데리고 가도 어머니가 또 잔소리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또 예쁘다고 하고 막 이런 네. 상황인데 약간 진짜 정원이는 이제 이 집의 가족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진짜 확 드네요. 이게 저는 이제 괜히 내가 1인 가구라서 1인 가구인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가 보호할 존재가 있을 때는 현실적인 네. 부분을 좀 점검하고 싶어서 여기저기에 물어봤던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 아빠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입양 결정에 본인들이 참여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애정을 갖는 것 같아요. 더 책임감도 그냥 생기고. 혼자 결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눈으로 직접 봤고 그것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봤고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나니까 더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입양되자마자 여행을 가는 게 좀 얘한테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로 옮겨지면서 보호자가 계속 바뀌었던 경험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포항까지 가면서도 워낙에 너무 쿨쿨 잘 자가지고 원래는 3-4번을 좀 쉬면서 가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2시간 구간에서 한 번 쉬고 그러고 나서 그냥 쭉 포항까지 갔거든요. 포항 갔다가 문경 갔다가 음성 갔다가 와. 이제 저희 집에 있으면서 저희 엄마 아빠 집에 있다가 지금 거의 5-6일 만에 집에 이제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정원이 자리는 조수석이고 저희 엄마 아빠 이제 밀려난 거예요. 카시트 조수석에 앉는 걸 좋아하니까 엄마 아빠는 이제 뒷좌석으로 밀려난 상태에서 같이 가는데 출발할 때는 엄마가 눈을 잘 안 마주친다 그랬어요. 네 얼굴만 쳐다본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이렇게 불러도 잘 안 보고 이러다가 그게 진짜 반나절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얘가 항상 어딘가로 옮기면은 새로운 사람한테 맡겨지고 이런 생활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환경으로 계속 모르는 데를 가는데 같은 사람들이 같이 셋이서 우르르 다니니까 그 3일 사이에 서로 의지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샤워하러 갔는데 아빠 침대에 올라가 있고 막 밥 먹다가 봤는데 엄마가 누워서 얘랑 같이 자고 있고 그래서 되게 마음을 다른 친구들 만났을 때보다 훨씬 빨리 열어가지고 그거를 겪으니까 또 엄마 아빠는 예쁜 거예요. 얘가 처음에 그렇게 막 무서워서 꼬리 말고 막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랬던 애가 막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뿌듯해가지고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조카들하고도 네.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이들이 강아지에 대한 마음이 네. 일단은 되게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막 이렇게 과격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정원이는. 네. 그러니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다 이제 한 가족이 됐다 이런 네. 느낌이 들고 진짜 축하한다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혼세님도 너무 축하하지만 정원이도 진짜 너무 축하하고 네. 진짜 서로가 서로의 의지가 돼서 앞으로 진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모집한 적도 없는데 청취자분들한테 축하 메시지가 온 게 있어서 역시 비욘세 정치자님들. 되게 너무 본인 일처럼 막 축하해 네. 주셔가지고 이거를 너무 감사해서 그래도 몇 개는 좀 소개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죠. 네, 언니가 하나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포에버 도그 얘기 또 나오는 거 너무 웃기다. 코쿤북스 늘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 근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포에버 네. 도그 보고 최근에 저희 근황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최근에 이제 저희 먹는 거를 애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최대한 뭐 닭가슴살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애들은 이제 생식을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생식으로 바꾸기에는 영양 어떤 균형을 저희가 아직은 좀 초보라 그래서 이제 사료랑 생식을 같이 주고 간식은 최대한 생식이나 뭐 이런 걸 주는데 고기를 주면 야채를 안 먹지 않을까 막 이랬는데 담비는 희한하게 적응이 되니까 안 먹던 채소들 브로콜리 같은 거 안 먹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잘 먹고 그러면서 저희도 생식으로 채소 같은 걸 더 많이 챙겨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랑 먹는 음식이 비슷해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굉장히 책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와중에 그래서 원래는 축하 사연을 곧바로 소개할까 하다가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돌아온 싱글 제주 알중이입니다. 제가 한 번씩 무기력증이 올 때 몰아듣기를 하는 중이라 포에버 도그 편을 이제야 들었습니다. 제가 늘 외치는 얘기들이 나와서 공감을 하면서 물개박수 치면서 들었습니다. 책도 주문했고요. 그런데 한국 사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른 개친구 보호자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가 그때 왜 잔디밭 비비는 게 애들한테 되게 좋다. 그쵸. 흙 비비는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 한국은 잔디밭 출입을 막는 곳도 많고 제초제를 뿌리면서 가꾸는 잔디밭이 대부분이라 애들이 마구 뒹굴러도 되는 곳들은 사람이 출입 가능한 곳이나 운동장에서만 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팁이다. 네, 저희 연희가 이제 연희를 이제 키우시는데 저희 연희가 공원에서 마구 뒹굴고 집에 들어와 그루밍을 한 날 제초제에 중독이 되어 갑자기 구토를 심하게 하고 오한이 들어 다급하게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농약 중독이 되어 간 손상이 왔었거든요. 다행히 빠른 시일 내에 입원을 해서 수액을 맞고 지금은 밀크시스를 먹으면서 회복을 해서 건강해졌지만 제초제는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봄, 가을에는 나무나 꽃이 잘크라고 아파트 화단에도 개사료와 아주 닮은 고소한 향이 나는 유기비료를 주는데 이게 청산가리만큼 개들에게 위험한 성분이 있는 비료가 많아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유기농 비료니까 괜찮다고 해도 개들이나 고양이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향이 나고 사료와 비슷하게 생겨서 개들이 먹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애들 얘기하면 할 얘기도 너무 많고 입양자님이나 임부자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서 또 말이 길어졌네요. 그리고 오늘에서야 들었는데 진가 아닌 정원이 입양을 축하드립니다. 정원이도 축하하고 가족이 생기신 비욘세님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정원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걸로 효도하고 비욘세님도 매일매일 정원이와 즐거운 날을 보내세요. 다시 혼자 사니까 매일이 즐겁네요. 여러분 모두 즐겁게 혼자 사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소중한 중요한 정보라서 팁이네요, 진짜. 저부터도 지금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애들 막 와, 아파트 화단에 있는 세상에. 그런 잔디 같은 거 먹을 때 개풀 뜯어먹는다 막 귀엽다고 그러니까. 영상 찍고 그냥 저거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러거든요. 저 많이 그랬거든요. 저도요. 네. 조심해야 돼. 그래도 연희가 회복이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큰일이라니. 어쨌든 담배 풀 너무 많이 뜯어먹는데 걱정이 담비는 많이 먹더라. 담배 좀 중독됐어. 담비는 진짜 무슨 진짜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서 너무 많이 먹더라. 국수 먹듯이 먹더라고. 이제 좀 신경 써야겠다. 네. 정원이 입양 축하글을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네, 정원이 입양 축하글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지난번에 도림천 산책단으로 사연 보냈던 한줌입니다. 혼세님의 트위터, 인스타그램 모두 팔로우하고 있는데 구진가 현 정원이의 입양 소식이 올라오자마자 봤어요. 마음이 요동쳐서 잠자기 전에 한참이나 뒤척댔네요. 이렇게 다들 비슷한 마음이었어, 진짜. 자기 일처럼.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마음으로. 혼세님이 진가에게 쓰신 편지가 마음을 한참이나 울렸어요. 저도 강아지를 위해서 제 삶을 많이 미루고 바꾼 만큼 혼세님의 결심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도 알고 한편으로는 그 용기와 결심이 무색할 만큼 그 아이가 혼세님께 그 이상의 사랑을 줄 것을 알아요. 저도 이 아이를 위해 삶을 정말 많이 변화시켰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삶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요. 그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이 아이가 있는 순간순간이 행복합니다. 정원이의 입양 소식을 듣고 난 뒤 다시 사진을 보는데 처음 볼 때도 느꼈지만 어떻게 이런 강아지가 있는지. 진짜 여러분 정원이 인스타그램 사진 꼭 보세요. 조용하고 애교 많고 살짝 접힌 수제비 귀가 너무너무도 매력적이에요. 실물 영접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혼세님께서 방송으로 혹은 SNS로 공주님이라고 아이들을 부를 때마다 엄청난 애정이 느껴져서 저도 저희 아이를 왕자님으로 불러보고 있는데요. 공주와는 달리 왕자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남아전후 사상에 한 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에 금방 그만두었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들끼리 소중한 걸 귀여우셔. 귀여우셔. 페미니즘 정말 힘듭니다. 힘들다. 하지만 공감된다. 왜 그러시는지 너무 알겠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저는 드디어 비욘세 정주행을 끝냈어요. 축하드립니다. 포에버 도그를 듣고 바로 포에버 도그 진짜 이거 와. 너무 웃기다. 네. 근데 또 이렇게 포에버 도그는 정말 반려동물 키우면서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보시고 하니까 뿌듯해요. 포에버 도그를 듣고 바로 구매해서 보고 있는데 덕분에 저희 아이는 당근 퓨레를 간식으로 먹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간과 신장 건강 때문에 당장은 처방식을 먹는 중이지만 조금씩 수치를 확인하면서 바꾸어 보려고요. 혼세님은 처음 강아지를 보호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고요. 지금 아는 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그 당시에 내가 조금 더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희 아이는 여러모로
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오늘 너무 안 좋아서 잠시만요. 고양이 모래를 바꿨는데 거기에서 뭔가 제가 알러지가 있는 것 알레르기가 같아요. 심해가지고. 있다는데 여러분. 네, 그렇지만 저희 아이는 여러모로 저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한 심장 초음파 상으로도 거의 정상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아이고. 종양이나 담석, 당뇨 등도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에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혼세님을 축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 이야기를 길게 썼네요. 사진만으로도 정원이가 혼세님과 함께하는 삶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가 보여요.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일은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축복이고 행복한 경사이지만 한편으로는 한 생명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대단하고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정원이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따뜻한 실내에서 자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혼세님과 정원이가 함께할 삶에 축복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이렇게 훈훈해. 진짜. 이 글은 정말 이 보내주신 사연자님의 그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너무 느껴져요. 아니 그리고 이거를 사연을 공모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그 SNS 하나 보다가 이걸 이렇게 장문에 이게 같은 타이밍에 메일이 우르르 와가지고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혼세님 모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해야 될 것 같아. 와, 애들끼리 막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면 서로 못 본 척하거나. 최고죠. 그냥 그쵸. 모르는 척하는 게 최고의 최고이다. 상황. 맞아. 괜히 어떤 대단한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맞아. 그리고 그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그 닉네임을 따로 안 주셔서 일단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는 늘 듣기만 했지 사연을 써보는 것은 처음이네요. 하지만 정원이의 입양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곧 동물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와. 여기서부터 구구절절문이 이어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원래 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산 넘고 물 건너 영국에 사는 직장인인데요. 언젠가 동물 친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 거라고 마음은 늘 먹고 있었지만 그동안 학업도 마치지 않았고 수입이 안정되지 않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에 입양은 미루고 있었어요. 학교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에도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월세살이 하는 상황에 매일 산책이며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줄 수 있을까? 혹시 강아지를 데리고 이사라도 가야 하면 강아지를 받아주는 집을 찾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마음을 먹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재택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 2회씩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제 환경을 점검해보니 자가가 없다는 것만 빼면 이제는 입양할 수 있는 이유가 순전히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서 우선 이곳에 있는 보호소들의 웹사이트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다리기형을 가지고 태어나 브리더에게 버려졌다가 개고기 농장에서 구조된 리차드, 이름이 거창하죠? 라고 써주셨고 리차드라는 코기 친구를 보고 마음이 가서 입양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그 친구는 이미 주말에 만나러 오기로 한 가족이 있다는 답변과 함께 보통 우리 보호소에서 2-3주 이상 머무는 아이들이 잘 없으니 입양 준비가 모두 완료되면 그때 다시 연락 달라는 이메일에 괄호 열고 영국의 모든 보호소들은 입양 전 신청서를 작성할 때 언제쯤 입양 준비가 될지 함께 물어보는데 저는 용품과 집안 환경 정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3달이라고 적었거든요. 과포화 상태에 주기적으로 안락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국의 보호소에 익숙해 있던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3주 이상 보호소에 있지 않는다니? 그것과는 별개로 리차드가 그 주에 만나러 왔던 가족들과 함께 지금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중 제가 팔로우하고 있던 한국의 한 보호소에서 안락사 일정을 공지하며 안락사 리스트에 오른 강아지들의 입양 홍보 포스팅을 했고 그중 미간에 주름이 깊어 세상만사 고민이 많아 보이는 작은 강아지에게 마음이 가서 이런 어구리들이 해냅니다. 입양 문의를 드리게 되었어요. 사실 서울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보호소이고 게다가 해외 입양이라 준비 기간만 4개월은 걸리는데 가족들은 동물을 좋아하지 않아 전혀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모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반성.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분이 흔쾌히 픽업과 임시보호를 맡아주겠다고 하셔서 가람이는 이름이 가람이네요. 예쁘다. 가람이는 보호소를 나와 서울에서 출국 준비를 하게 되었고
있고 입양 후 검사에서 심장사상충 1기, 뒷다리 양쪽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아 현재는 사상충 치료와 중성화 수술, 출국을 위한 광견병 항체 테스트를 마치고 슬개골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은 특히 동물 반입 기준이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고 개인이 데리고 들어올 수 없어서 반려동물 운송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12월 초 공항에서 가람이를 만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서류 준비가 약간 꼬이면서 일정이 밀려 12월 말에나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는데 인보해 주시는 지인이 연말에 너무 바쁠 예정이라 한 달 단기 인보를 또 알아보느니 제가 한국에 가서 데리고 있다가 같이 들어오자. 그러면 가람이도 덜 혼란스럽고 긴 비행 끝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안심이 되겠지 싶어서 비행기 표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운송업체를 끼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통장은 비었지만 마음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약 20년의 긴 기다림 끝에 만난 내 강아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죠? 오늘도 자기 전에 반려견 훈련 영상을 볼 예정입니다. 추신 포에버 도그 저도 구매했어요. 추추신 가람이 치료를 맡아주신 유기견 유기묘 친구들 전문 헬프 동물 의료센터에 병원 재정을 위해 배변봉투 정기 구독을 받고 계시다고 해요. 산책 필수품도 떨어지지 않도록 구독하고 친구들도 살리는 개똥추 구독 어떠신가요? 라고 하시면서 helpcatdog.com 까지 같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포에버 도구 많이 사시네. 다들 개를 포에버 도구로 키워야 되니까 우리의 미션이니까. 코쿤북스 오늘도 축하. 진짜 이거 뭔가 지금 포에버 도구 네. 2차 지금 책 홍보하러 나온 그러니까요. 그 관계자분 아는 분 계시면은 소식 전해주시고 또 대표님이 들으시면 또 흡족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책도 맡겨줄 수 있고. 진짜. 근데 다른 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번 그걸 안 돼요. 항상 한 회인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한 번씩. 근데 그게 그 책이 좀 특이한 게 저도 그 책 보고서 제 생활이 바뀌어서 아 이거는 조금 뭐 트위터나 이런 데로 사람들이랑 공유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맞아. 근데 정말 사연자분 지금 닉네임을 몰라서 근데 가람이랑 앞으로 가람이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힘든 여정을 거쳐서 만난 아이인 만큼 앞으로 좋은 척 많이 만들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보지 않더라도 저희 주변에도 있잖아요. 사진 한 장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인보를 했다가 지금도 그 친구에 대한 그리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 친구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정말 그게 인연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 보호소 봉사도 많이 다니고 이번에 부산 놀러 갔을 때 그때도 갑자기 태풍 이런 거 있어서 그때 이제 견사 같은 거 정비해야 된다 해서 그때도 써니 셰프랑 갔었고 이러면 스쳐간 그런 강아지들은 되게 많은데 그런데도 결국 집에 오게 돼 있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뭔가 꼭 만나서 생기는 게 아니더라도 그 약간 사람 저는 뭐 연애나 친구끼리 친해지는 이런 거랑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달라도 거기서 뭐 한끗 끌리는 게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애들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신기해. 아이 뭐 요즘에 무당들도 점사를 다 카카오톡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영상통화로도 보고 그럼요. 한다고 하니까. 비대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비대면으로라도 찾았다 내 새끼. 그러니까 찾았다 내 새끼. 찾았다 내 새끼에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근데 또 그렇게 영국으로 아이를 데려가고 이런 가정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것도 생각만 해도 실제로도 이렇게 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 큰일인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포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치료를 시키시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그게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이분도 정말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대단하시다 진짜. 네. 저희가 비욘세를 최근에는 1시간 반 이상 녹음을 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얼마나 됐죠? 원칙이 있었지만 가볍게. 근데 이건 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나중에 가볍게? 그 편집하다 보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다 나 혼자 얘기했다는 거를. 1시간 반으로 줄여주세요. 안 됩니다. 자꾸 이 딱지를 남기고 싶지 않다. 저분이 나오면 2시간이다. 이런 딱지 좀. 근데 사실 혜영 언니가 나왔는데 뭐 1시간 반 이러면 그것도 어떤 의미면 좀 초심을 잃었다. 근무 태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또 너무 특별한 또 내용을. 전 진짜 영광이에요. 혼세가 언니 이거
정원이 입양 방송 같이 할래 때 속으로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간다. 리스트에 올렸던 막 8명의 그런 이모들 중에 내가 이러면서. 근데 언니가 워낙에 처음에 정원이가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입양 그걸 절차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 늘 계속 같이 봤었고, 그리고 정원이한테는 거의 제일 친한 이모. 얼마 전에 이제 셀러맨님 오셔가지고 자기가 800에 했다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 피드에 올리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떤 그런 기싸움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비슷한 포즈로 아까도 막 누워서 내 800에도 해봐. 맞아. 근데 그 각도가 안 나오는 네,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신 짐송님 부들부들할 수 있거든요. 나는 안 했는데, 나는 매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시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들 우리끼리 이상한 챌린지를 하고 네, 있어. 나만 몰랐다. 그러니까 정원이는 1도 신경 안 쓰고. 전혀 신경 안 쓰고. 근데 어쨌든 나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명의 소감은 네. 막 30분 해도 되니까. 네. 여러분 포레볼 도구는 장난. 정말 그 포레볼 도구 이렇게 또 홍보가 될 줄이야. 근데 오늘 불러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정원이한테 혼세님이 생기고 또 혼세님한테 정원이란 소중한 가족이 생긴 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서로 약간, 저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바뀌었던 변화 중에 하나가, 제가 뭘 좀 잘 미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죄책감을 많이 드는 성격이라, 잠을 많이 자도 죄책감이 들고, 네. 그런 게 좀 있는 성격이라 좀 자꾸 저를 막 들들 볶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여행은 나중에 가면 되지만 지금은 이 일을 해야지, 뭐는 나중에 하면 되지만 지금은 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이게 엄청 개선이 많이 됐어요. 이 아이들의 시간은 한정적이고 지금 해줘야지. 네. 지금 애들이랑 캠핑을 가서 더 추억을 만들고 싶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을 무지개 다리 건너는 걸 보면서 좀 더 생긴 건데, 그래서 조금 나중에 인생을 장기전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애들을 키우면서 지금 얘네랑 뭘 할 수 있을지, 네. 좀 행복을 미루지 않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서 좀 더 라이프 스타일도 액티브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왜 뭐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물론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꼭 그런 걸 떠나서 이 아이들을 키우지 않을 때와 아이들을 키웠을 때 내 삶에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단순히 내 삶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서로에게 진짜 서로 상호간에 좋은 거니까, 앞으로 그런 엄청난 경험을 네. 하게 될 걸 많이 혼세님이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옆에서 열심히 보좌를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얘기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저 스스로를 되게 챙기고 산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에이 뭐 어때? 나 혼자 사는데 어때? 라고 하면서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집에 어떤 새로운 존재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 감각이 되게 좋다라고 처음에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너무 여러 번 얘기해서 되게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비욘세를 안 했으면 정원이는 저희 집에 지금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책에도 언젠가는 나도 그런 삶을 꿈꾸지 않을까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미 작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이동봉사라는 게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 뒤부터 뭐 보호소도 가게 되고 했던 것들이 좀 알게 모르게 제가 되게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반려동물과 진짜 함께하는 그랬던 것 사람들의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털친구들 특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나 꿈꾸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렇게 실제로 키우고 있는 사람들의, 또 저희 청취자분들의 보석 같은 점은 굉장히 글을 길게 맞아. 쓰시지 않습니까?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러니까. 정말 되게 얻기 힘든 일이라고 맞아. 생각이 들어요. 오늘만 해도. 네. 심지어 저는 방송에 소개된 거 이외에도 채택되지 않은 사연들도 하나씩 다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은 혼세님이 되게 많은 걸 준비하신 것 같다, 뭐 많은 거를 고민하신 것 같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사실 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를 준비시켜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청취자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원이가 저희 집에 올 때까지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뭐 친구들 얘기했고 뭐 언니도 얘기했고 가족 얘기했지만,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청취자분들이 자기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이야기,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주는 셀럽맨님이랑 같이 반려동물 무지개 다리 건넌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물론 그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회를 해주세요라고 해주신 분은 따로 계셨지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거를 굳이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한 회차를 편성해서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또 거기에 의존해서 좀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굳이 그걸 지금 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늘 키울 때 기쁨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이런 얘기를 청취자분들한테 들었으니까 언젠가 반려동물을 반려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 거대한 슬픔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어딘가에 있었기 때문에 기획을 했던 게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긴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늘 준비시켜준 분들이 정원이를 보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지 말고 너도 좀 고맙다고. 정원아 일어나라. 잠만 자지 말고 너도 좀 감사하다고 빨리 인사드려. 미동도 없네요. 이동도 없습니다. 저게 감사 인사는 마찬가지죠. 걔가 잘 자고 잘 싸면 그만이죠. 그렇죠. 네, 아주 감사하고 있어요.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소중한 아이지만 어떤 마음들이 모여서 저희 집까지 오게 된 아이인지 알기 때문에 반려하다가 좀 힘들거나 지치거나 하는 일이 있어도 쥐어짜서 하지만 쥐어짜기만 하지 않고 스스로를 잘 지키면서 네. 가스밸브를 잠그는 존재라고 했던 것처럼 당장 다음 주에 이제 타이어 교체를 하기로 했고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 거의 타이어 그 문양이 안 보일 지경이다. 마모될 때까지 잘 챙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조수석에 타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것도 이제 하기로 했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신 건강도 잘 챙기고 친구들도 잘 만나고 너무 스스로를 너무 미친 듯이 바꾸지 않으면서 뭔가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버전의 저를 잘 관리하면서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그 옆에서 듣기만 해도 네.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미 인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더 용기를 내고 인보 용기까지도 냈던 것 같고, 참 비욘세가 정말 혼세님한테는 진짜 중요한 일이네요. 중요한 일이고 그런 핑크빛 얘기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 많은 사연들 중에는 맞아. 정말 신중하셔야 된다. 특히 1인 가구로서 키울 때 1인 가구지만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용기를 주고받고 그리고 1인 가구 견주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잘하고 있는 점들을 다 같이 공유하는 것들도 좋지만 어쨌든 너무 말하지 못하는 생명체를 평생 책임지는 일이다 보니까 분명히 1인 가구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도 같이 보내주셨어서 덕분에 되게 많이 준비가 됐던 것 같고 근데 또 거꾸로 입양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 언니도 옆에서 같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라는 게 굉장한 메리트로 작용했어요. 왜냐면 저는 갑자기 내가 결혼을 할 건데 뭐 상대방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일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알러지가 있다. 이런 일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라서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라고 해서 이런 날이 오다니. 강력한 어필도 하셨죠. 다들 2인 가구 3인 가구가 베스트인데 뭐 비혼주의자라서 1인 가구라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번에는 웬걸? 아니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다른 인간이 들어오는 리스크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원이 덕분에 비혼주의를 다짐하면서 사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혼세님이 그럼요. 그 사람을 내치겠죠. 네. 정원이를 반대한다면. 네.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자기 가족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이랑 맞아.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겠어요. 걸러내야지. 네. 그래서 되게 소심하게 그 입양 신청서 문항에 그게 있었어요. 뭐 출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라고 하면서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 밑에 그러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간을 두고 더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아이랑 이렇게 지내게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렇다고 생각하고 뭐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비혼주의자이고 비출산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걸 깔끔한 사람이. 깔끔한 사람. 그래서 비혼 화이팅입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끝내려고. 네. 그러면 저희는 또 이제 다음 주에 네. 오늘 또 희망적인 얘기 했으니까 다음 주에 좀 더 현실적이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이런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니는 거는 슬픈 이야기를 눈물 닦으면 에피소드의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너무 기대돼. 셀러맨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하면 언니도 모시고요. 나중에 스케줄 보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저희는 다음 주에 셀러맨님과 함께 무지개 다리 건넌 분들의 어떤 기쁨과 슬픔 기쁨은 없겠네요. 하지만 기쁨이 지나고 나서 맞은 슬픔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시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그래도 2시간 3분이면 뭐 괜찮아. 1시간 59분이었어야 되는데.